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전약 후 강의 패턴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제는 딥시크와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는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들인데요. ADP 민간 고용과 관련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그런 내용. 여기에 1월 서비스업 업황이 둔화되면서 확장 국면은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들, 트럼프 1기 때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 파장력이 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들 체크해 보시면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구글에 이어서 반독점 조사를 중국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악재가 됐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구글은 실적 때문에 크게 흔들렸지만 또 장중에 가성비를 동반한 AI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 딥시크와 관련해 대항마를 출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 외에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완성차 포드는 혼재된 가운데 시간 외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 뉴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AI 소식들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딥시크와 관련해서 가성비가 좋긴 하나 보안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각국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국방부라든지 이런 우리 지자체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접속을 차단하게 되면서 기술 유출을 우려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2위와 3위 완성차의 협력이다라고 크게 주목받았었던 혼다와 닛산, 결국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 쪽과 관련해서는 대명소노와 관련해 이 TA 항공의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 경영권 압박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신세계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쉽지 않았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는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아 제강이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KB금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4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지만 또 밸류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를 좀 더 노려서 대응하자고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어제는 모두 오르게 되면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간밤에는 다우지수 중심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키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에서는 서비스업이 둔화되고 고용은 견조했고요. 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고용지표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ADP가 지난해 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3천 명 늘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고요. 작년 12월 고용 증가폭 역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ADP 측에서는 소비자와 대면하는 업종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 서비스와 생산 부분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노동부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또 역시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1월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지금 이전보다 둔화했습니다. 두 기관에서 동시에 얘기를 했는데요. ISM 쪽에서는 52.8포인트, S&P 글로벌 측에서는 52.9포인트로 둔화는 됐지만 둘 다 50 이상을 웃돌면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ISM 쪽에서는 이 전월치와 예상치에 모두 못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비스업 PMI가 48.6을 웃돌면 미국의 경제 전반이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측에서는 서비스 업종은 올해 시작부터 둔화를 보고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합쳐보면 1월 GDP 성장률은 연율 1.6%를 시사하는데 작년 4분기 2.4% 성장률을 시사했을 때와 비교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집권 1기 때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5일 2025년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진전이 정체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과열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관세에서 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관세가 더 높은 세율로 더 많은 국가 또는 재화에 적용이 된다면 지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크게 장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구글에 이어서 이 중국의 반독점 조사 고려를 소식을 받아내게 되면서 장중에 하락했습니다. 양봉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애플의 이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와 그리고 외부 결제 서비스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위반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보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현재 종가 기준으로 0.09% 그리고 시간 외에서 0.1%로 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었는데요. 본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가성비 AI를 출시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미나이 2.0이 되겠습니다. 비용과 효율을 강조한 버전이고 중국의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실적 때문에 6.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서는 추가 하락 없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던 종목들 중에 주요 종목들만 보겠습니다. 퀄컴인데요. 호실적입니다. 매출이 116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3.41달러,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가 기준으로 1.6% 올랐고 현재 시간 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가 세부 지표가 약하다라는 이유로 현재 4.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드입니다. 혼조된 실적 속에서 시간 외에 크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4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립니다. 매출이 359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0.39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됩니다. 매출에 대한 우려가 어닝콜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 밀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결국 1.4% 하락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현재 5.1% 밀리고 있습니다.